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업의 머니버드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자,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고민하는 거 있죠. 똑같은 시간 안에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.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?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거든요. 뭐냐? 첫 번째, 지금 이렇게 줄을 검은색으로 쭉 그어놨는데 대략 이렇게 좁은 박스를 만들어 놓고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. 아, 여기에서 밑에 부분에서 잘 사고 여기 줄 근처에서 잘 팔고 여기도 이제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. 여기서 100만원씩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1000만원 1억씩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뭐 10억씩 할 수 있으면 여기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잖아. 그래서 이 방식대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. 근데 또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뭐냐, 이렇게 의미 없게 흘러가는 때는 그냥 적당히 넘긴다. 왜냐면 여기서 먹어봤자 이건 깔짝거리는 거고 적당히 넘겨도 돼. 왜? 주식을 하다 보면은 빈도는 좀 많지 않지만 쭉 이렇게 흘러가서 아까 여기 4,000원 부근이 여기였거든요. 근데 이거 봐라, 16,000원 18,000원 간다. 여기서 네가 깔짝거려서 먹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. 여기 잘 버티고 있다가 이런 흐름에서 잘 먹고 나오는 게 좋다. 이 두 가지 이제 스타일이잖아요. 여기 뭐가 좋지?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,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선을 짧게 그어놓고서 살고 팔고를 많이 하면 한 번에 큰 수익은 못 내는데 되게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이고, 또 이런 큰 수익을 내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수익을 못 내요. 정말 대부분의 경우 몇 년 동안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죠. 그런데 이런 거 한 번에 압도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은 아, 이거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, 이렇게 이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거든요. 오늘 좀 이 스타일과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일단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박스 매매라고 할게요. 박스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이렇게 오래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에서 이 흐름 안에서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요 시간 동안에, 적은 시간은 아니죠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약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. 그래서 계속 자주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아무리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주 먹는 게 요 정도까지는 자주 먹는 게 더 좋지 않냐,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도 파동 나오게 되면은 네가 아무리 자주 먹었어도 이거 한번 제대로 먹는 거 못 이긴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. 그렇죠. 저기 4,000원 대비 18,000원이면은 5배 정도 되는 거니까 4, 5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. 그쵸.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가 더 좋다 덜 좋다를 떠나서 요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스타일, 박스 매매, 즉 투자를 하다 보면 횡보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. 그래서 나는 횡보하는 데서 확실하게 자주 먹는 거를 선호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박스를 끼고서 사고 팔고를 하는데, 이 사고 팔고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? 살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사고 팔 때 확실하게 팔아주는 게 더 좋겠죠. 결국에는 같은 자금 안에서 그 자금을 더 많이 쓰는 게 이때 한 번의 수익금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크게 사고 크게 팔고 요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. 요런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, 아니면 하려는 분들, 아니면 이거를 강화하실 분들은 한 가지는 명심하셔야 돼요. 위로 올라가는 파동을 철저하게 버려주셔야 됩니다.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. 저기서 다 팔고 나면은 떨어져주면 기분 좋은데, 지금 이런 것처럼 팔았는데 막 올라가게 되면은 초조해지고 막 괜히 팔았나 이러면서 또 여기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는 철저하게 배제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. 네,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스타일이 이 1번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내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투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투자 스타일로 나의 욕심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에 준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, 지금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나 희망이 공존해야 되거든요. 그게 중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거에서 쿨해지지 못하고 확실하게 배제하는 거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1번 스타일에서 이 스타일을 강화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, 이거를 배제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시드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주고 계속 시드를 키워가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작은 수익에서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수익률로 따지면은.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건 시드니까.
네, 이게 결국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시드 큰 사람들은 이런 매매를 좀 더 선호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스타일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 스타일 이제 이런 거 여기서 매매하는 거 다 소꿉장난 아니냐, 뽀짝거리는 거 아니냐, 깔짝대는 매매 뭐하러 하냐, 이런 데서 어찌됐든 내가 잘 사놓고 뭐 빌드업 채널에서 말했었던 빌드업을 했든 아니면은 매집을 했든 아니면 내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열심히 사놨든 해서 이런 데서 이 박스에서 잘 사놓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소한 요런 파도, A 같은 파동, 아니면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B 같은 파동, 요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잘 심어놓은 내 씨앗을 정말 크게 수익 내서 나오겠다, 요런 스타일이 이제 2번 정말 큰 수익 내면서 한 번 매매할 때 하는 사람들. 요런 사람들은 굳이 따지면 장기 투자자에 조금 더 가깝거나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냥 스타일적으로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를 더 작게 놓고 보게 되면은 파동적으로 그냥 밑에 있다가 여기서 잘 사놓고 있다가 여기서 잘 판다, 뭐 이런 모든 형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, 그러면 요런 스타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뭘까? 결국에는 올라가는 이 급등 파동에서 내가 얼마나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가, 이 실력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런 파동에서 만약에 이 B 같은 최소한 12,000원 이상을 꿈꾸고 있고 14,000원, 16,000원을 꿈꾸면서 그냥 단순 존버 홀딩한다, 나는 그때 12,000원 가기 전까지는, 목표가 가기 전까지는 안 판다, 그러다가 진짜로 다시 빠져서 물려있는 종목들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목표가 설정을 단순히 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, 진짜로 이 위에서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그 행동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진짜 이 큰 파동이 나왔었을 때 그 수익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, 이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단순 존버 투자자는 가끔씩 이런 거 수익 내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, 그러다 운때 맞아서 진짜 급등하게 되면은 수익 나니까, 그런 거 제외하고 나서 진짜 실력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 높은 수익을 먹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1번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단순 존버하면 이런 거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올라간 걸로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, 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면은 존버를 해서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. 빈도적으로 그렇죠. 소위 말하는 여기다 존버라는 걸 적을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컨트롤 이렇게 적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시겠죠. 네.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컨트롤이에요. 그래서 이제 1번, 2번 둘 중에 저는 뭘 더 선호할까라고 하게 되면,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거를 왜 구분해서 둘 중에 선택해야 되지? 저는 1.5번을 선택을 하거든요. 실전에선 다 필요한데 어느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인데, 이 생각을 저는 지우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스타일은,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클럽 안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여기서 챙겨줘야 될 거는 챙긴다, 챙기면서 간다, 그러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대로 쌓는다. 근데 요 생각은 있죠. 여기서 이 수익 쌓는 거를 여기서 이 자체 행위만 가지고 극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1번으로 가야 돼요.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도. 네, 저는 여기서 하는 행동은 이 자체의 극대화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. 밥 먹듯이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챙기는 겁니다. 거기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. 왜냐? 빈도적으로 이런 큰 파동이 나오는 것보다 이런 게 시장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먹어주는 거죠. 계속 먹어줘야죠. 그걸 토대로 이런 게 쌓이면은, 그리고 무시 못 하거든요.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거 쌓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준 아니고, 또 누군가는 그 자체로 만족도 될 거예요. 특히 시드 크신 분들, 아까도 말했지만 만족도가 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전부 다 전업이나 프로로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나 자신의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익이 안정적으로 꾸준하면은 그걸로 충분히 만족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럼 거기서 멈춰도 돼요. 근데 저는 제가 1.5라고 말한 거는 이걸 토대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, 이 2번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동이 나와야 돼요. 파동이 안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이게 안 됩니다. 파동이 있어야 이것도, 이 컨트롤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동이 있을 때만 하면 된다는 거죠. 이 자체가 안 나오고 여기서 똑같은 평행 세계에서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횡보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이 초반 초입을 보고서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넣어주면 되거든요. 이거를 병행하고 있었을 때 이거를 못한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물론
물론 1번을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비중이 없으니까 여기서 뭔가 기술을 쓸 게 없겠죠. 비중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비중을 다 내주지만 않으면 된다. 그러니까 극단적인 1번으로만 가지 않으면은 1.5는 잡을 수 있다.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1.5라는 표현을 하시는 건데, 이거를 들으면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. 애초에 나누는 건 어떨까? 예를 들면 5개 종목을 하는데 1, 2, 3번 종목은 1번 스타일로 그냥 확실하게 매도하면서 이 박스 안에서 매매하는 걸로 하고, 4번, 5번 종목은 이런 종목들로 잡아가지고 2번 스타일로 해보는 건 어떨까? 그러면 1.5 이런 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1번, 2번을 다 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 허술합니다. 왜냐면은 4번, 5번이 진짜 이런 파동을 준대? 이 부분 빈도가 되게 적다고 했잖아요. 정말 급등 상승 파동 나오는 게 시장 전체의 빈도에서 매우 적잖아요. 그러면 내가 정한 이 종목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런 파동을 준대,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안 줄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.5로 한다는 건 요 느낌에 가까워요. 만약에 이렇게 5종목을 하고 있으면은 이건 실제로 훈련 시킬 때도 이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1번 스타일을 처음엔 유지를 해요. 왜냐? 처음에는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. 근데 이걸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전략 매도 할 때마다 만족스러우면 그냥 유지하면 되고요. 만족이 안 돼, 나는 수익 극대화가 조금 더 필요한데 하게 되면은 여기서 1번을 조금씩 변형하는 거예요. 변형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박스의 고점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는 겁니다. 물량을 남겨보는 거예요. 기회가 온 종목만 선택을 가능하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이게 4번, 5번 슬롯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에서 표현했던 이게 2번 같은 거죠. 어떤 종목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5개 중에서 2개는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본다.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진화를 해나가면은 이게 저는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번부터 하면서 컨트롤을 계속 익혀나가니까 점점 2번에 가까운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, 이게. 맞아요.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1번은 1번대로고 2번 2번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의 모순이 뭐냐면, 이 2번은 2번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이 근간에 컨트롤이 없다는 거죠. 컨트롤이 없으니까는 1번하고 2번하고 그냥 나눠서 이건 존버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매도해야지,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. 맞아요. 거기서부터 모순이고, 만약에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컨트롤 실력을 기반으로 2번 상황이 오면 그 안에서 잘하고, 1번 상황에서는 1번 상황에서 잘하고, 그런 좀 뭔가 능동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상하게 자르는 거를 안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고, 그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어니스티님이 좀 어설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자,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전 투자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뭔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처음에 오자마자 1번에 가까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훈련을 해드리잖아요. 훈련 과제를 드리고 있고, 종목을 가지고 그 훈련 매매를 하고 있고, 그 안에서 좀 실력이 올라가고, 좀 컨트롤 능력이 좀 뒷받침되고, 그리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,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스트레칭 하듯이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음 도전 과제를 받아들면서 이렇게 좀 이런 위에 그동안에는 버렸던 그런 파동까지 하나하나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실력을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.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, 왜냐면 이런 파동을 만나려면은 어쨌든 이 시장에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한데, 똑같은 시간에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런 흐름이 내게 아닌 게 되기도 하고, 누군가는 이런 흐름을 자주 훈련의 상황으로 맞게 되면서 그러면서 실력도 올라가고 수익도 더불어서 이제 비례적으로 커지고,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제 그 차이점에서 좀 승자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클럽에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다.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, 혼자서 좀 어렵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거기에 링크로 가입 안내 해놨습니다. 확인해 보시고 함께 오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얘기 저희가 오늘 갑자기 새롭게 한 거 아니고, 그동안에 여러 편의 영상에서 관련된 영상으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께 팁도 드리고 안내도 해드렸거든요. 저희 다른 영상들도 좀 챙겨보시고,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도 구독해두시고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